예. 예. 시간이 돼서 기자회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입니다. 오늘 경실련이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재직해서 활동했던 35명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19가 길어지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경실련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경실련으로 치셔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십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장이십니다. 서희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이십니다. 예,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저희가 오늘 주장하는 피켓 관련해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진이 필요하신 언론사에서는 경실련에 연락을 주시면 경실련이 사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 윤순철 사무총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임명됐던 장관님들의 이 부동산 관련 재산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장관님들은 국가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고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도덕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장관을 임명할 때는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고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오늘 분석한 전현직 35명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35명입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재산이 한 45%가 올랐고 부동산 재산은 77%가 올랐습니다. 이분들도 보았더니 수도권에 이 주택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도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분들이 장관 자격이 있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국회하고 청와대가 했던 인사검증이나 청문회는 무슨 기능을 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마 무자격 장관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정부의 말을 시민들이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부동산이 재산이 많으신 분들 또는 투기성 이런 재산이 있는 분들은 빨리 팔아야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의 이익을 볼 것인지 부동산 재산을 지킬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관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 따라하겠죠 그대로.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 이익을 보는 장관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하루빨리 이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서희원 정책국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박스 좀 올려주세요. 네, 이번 저희 분석 대상은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부처, 각 8개 부처를 거쳐간 전현직 장관 총 15명이었습니다. 분석은 이들이 매년 3월 정기공개로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2020년 3월 이후에 매각된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분석 결과 전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 재산은 2018년 17.9억에서 2020년 25.9억으로 8억 44.8% 증가했고, 부동산 재산의 경우에는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8억 7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에는 60.6%에 불과했지만 2020년의 경우에는 74.1%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증가 원인은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도 있겠지만 신규 임명된 장관들이 보유한 재산 비중이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의 비중이 많아진 것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장관은 18명이었는데요. 18명 중에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장관은 과학기술의 최기영 장관이 73.3억을 신고했고, 행안부의 진영 장관이 42.7억, 중소벤처의 박영선 장관이 총 32.9억을 신고했는데 모두 신규 임명된 장관이었습니다. 이외에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 여성가족의 이정호, 문체부의 박양우, 산업통상의 성윤모, 기재부의 홍남기, 문림축산의 김현수,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이 모두 10억 이상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직 장관 35명 중 본인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에 7명, 41.1%에서 2020년 18명 중 9명으로 50%로 더 증가했습니다. 장관 한 명당 주택수도 2018년 1.47을 보유했지만 2020년에는 1.87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2020년 3월 기준으로 다주택자를 살펴보시면 과학기술의 최기영 장관이 3주택자였고 외교부 강경화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주택자에는 중소벤처의 박영선 장관, 장관도 3주택자였고요. 2주택자에는 여성가족의 이정옥, 해양의 문성혁,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행안부의 진영, 보건복지의 박능우,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등 이상 9명이 2주택 이상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일부는 3월 이후에 매각을 한 사실이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 편중 실태를 살펴보았는데요.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장관 18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30채였습니다. 본인 배우자 명의로만 30채였습니다. 이 중에 서울 포함 수도권에 25채가 편중되어 있었고, 따라서 수도권 편중 실태는 83.3%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액으로는 총 217억 중에 188억, 86.3%가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강남 4구에 집을 보유한 장관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지 거부 실태를 살펴보았는데요. 35명의 장관 중에 14명, 40%가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고지 거부의 사유는 주로 독립생계 유지나 타인 부양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고지 거부나 등록 제외는 재산 축소나 은닉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이 시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분석 결과에 이어서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 김선동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2%가 올랐는데 아직도 주무장관은 14% 올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과거 정부 탓이다 또는 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과거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경제부총리는 시민들 탓이다, 투기 세력 때문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실련이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께서 부동산이 많은 부동산 부자 장관들만 계속 기용을 하고 있었다. 청와대의 그 인사검증 시스템이 고장났다.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민정수석들 또는 인사수석, 노영민 비서실장의 눈으로 볼 때는 3, 40억 재산을 가진 또는 부동산만 20억을 평균 가진 그런 공직자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평균 자산이 11억이었는데 2020년 지금은 20억에 가깝고 77%가 늘어났지만 실제로 이 자산은 공시가격, 이 토지 경우는 40%, 아파트의 경우는 65%인 걸 감안하면 실제 재산은 3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가, 시세로 또 신고하지 않아서 재산이 한 30-40%는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들의 주목을 하는가? 부동산 정책은 청와대 한 서너 명, 그리고 서너 개 부처 장관, 한 서너 명의 여당 인사들 해서 10명 안팎의 대한민국 5천만의 주택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이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최종 결정은 한 5명 정도 되는 핵심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 3년간 이런 결정을 했던 사람, 23번의 주택정책을 발표했던 이 장관, 경제부총리, 이 사람들의 재산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30억 가까운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최근 2020년에만 해도 5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6월 6일 대책, 6월 17일 대책, 7월 10일 대책, 8월 1일, 8월 4일 이렇게 한 5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대통령과 장관들, 여당만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만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는
어제부로 다주택자를 다 교체했다고 합니다. 총리는 한 달 전에 2급 이상 모든 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를 했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정책 결정권자인 장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건지, 이 사람들을 교체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주택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입장을 좀 확실하게 밝혀주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 경실련은 앞으로 한 2, 3일 간격으로 또는 매주 1회씩 이런 형태의 기자회견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 예고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어떤 언론이 예고를 보도하면서 본인이 취재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기자회견 하는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보도해 주시는 언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할 것이며,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도 예고뿐 아니라 본 내용을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